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이제 들추면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먼저 나눠주세요. 1분 늦게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초점은 이것입니다. 백성욱 박사의 뭐 사상과 신앙 이런 것보다는 이제 백성욱 박사의 이제 그 삶의 흔적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주로 초점이 백성욱 박사하고 이제 만해 한용운이라는 이제 큰 인물과의 어떤 이제 인연관계를 통해서 백성욱 박사의 이제 삶의 흔적을 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먼저 오늘 제가 이제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된 배경을 한 2, 3분 하고 이제 바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한 뭐 30여 분, 뭐 40분 되는데, 아마 이제 대부분은 백성욱 박사와 인연도 있고, 또 학창 시절 또 젊은 시절에 만남과 가르침을 접한 그런 인연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깝게도 81년도에 이제 이 백성욱 박사가 돌아가셨는데, 백성욱 박사를 제가 만난 적은 만나거나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인연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됐냐? 아까 이제 소개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우리나라 한 근대 불교, 현대 불교, 최근 이제 한 120, 30년 전에 최근의 불교를 이제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다른 분들이 주목을 하자고 관심을 안 갖다 보니 제가 이 분야를 이제 개척한 지가 30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승, 대덕, 큰 스님들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제가 책이 한 40권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지금 제가 활동을 많이 한 게 만해 한용운 스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국대에서도 이제 만해 한용운 가르치고, 또 이제 작년에 이제 돌아가신 이제 오연승 계시지만 오연승을 모시고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만해사상 실천 선양의 작업을 한 20년 동안 그 선생님 모시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일을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논문으로 책으로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제 한용운 선생님을 제가 많이 연구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 5, 6년 전부터 만해학회 회장을 하면서 주목을 한 것이, 이 만해 한용운에 대한 논문이 한 1,500편이 됩니다. 논문이 책이고 해서 1,500편이 되는데, 거의 한 10%는 문학이고 20%가 이제 민족운동이고 한 15% 정도가 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는 많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연구도 많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만해학회 회장을 주목한 게, 만해 한용운만 연구하지 말고 만해 한용운에게 영향받은 사람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보통 이제 만해학이라고 합니다. 만해학을 이제 불교적인 측면도 있고, 이제 민족운동 측면도 있고, 이제 문학적인 측면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1,500편 이렇게 나왔는데, 주로 여기가 이제 많이 연구됐고, 여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연구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만해학 회장 주목하면서 이 만해학을 만해만 연구하지 말고 만해의 인연을 갖고 있는 제자들, 영향받은 사람들을 연구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만해 사상의 이제 계보학이다. 만해가 워낙 큰 인물이기 때문에 만해한테 영향받은 사람이 과연 누군가. 그래서 이제 만해학을 좀 확장을 하자, 넓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만해를 공부해서 그러지만, 지난 150년 동안 한국 불교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고, 제일 많이 연구가 되고, 제일 많은 사랑을 받고, 가장 천재적이고 글재주와 한문과 한시가 이런 현대시의 천재적인 인물은 이제 만해 한용운이라고 봅니다. 이건 뭐 성철씨도 훌륭하고 동산스도 훌륭하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만해 한용운은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건 따로 얘기할 기회이지만, 그래서 만해학을 확장을 해보자. 그래서 만해에서 영향받은 제자들과 어떤 이제 이런 추종한 인물을 좀 해서 영향을 확장하자, 이렇게 이제 취지를 가지고
이 세미나를 매년 이렇게 이제 취해 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야 이제 백성을 해보자. 이제 최범수도 했고, 그다음에 뭐 건봉사도 영암수도 했고, 허영호라고 이제 월북 납북 북한을 끌려간 초대 동대 학장, 45년의 초대 학장 이런 분도 하고 그래서 이제 김범민은 인연이 없어가지고 백성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기획을 해서 이제 여러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우리 만학계 혼자 하는 것보다 제가 탐문해 본 바에 의하면 만해 백성욱 박사는 영향받은 금강경 신앙 단체가 몇 군데 있다. 대여섯 군데, 네 군데가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전부 연락을 해봤어요. 만학계에서 하는데 같이 좀 하자. 내가 이제 뭐 우리가 한 1,000만 원 낼 테니까 연구에 있는 단체에서 뭐 300만 원, 500만 받아서 좀 크게 좀 하고 좀 볼륨 있게 좀 제대로 해보자. 연락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에 이제 김동규 선생이라는 분을 전화를 했더니 몸이 아파서 누워있어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요즘 불교 TV에 자주 나오는 이제 그 홍익대 교수 출신 김원수 선생님,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사무장하고 통화하고 이제 그걸 연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접촉을 나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학 교수고 활동도 많이 해서 그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하고 같이 해보자. 그럼 나도 듣고 선생님 좋지 않냐, 이게 크게. 그리고 거치 단체도 말이야 선전 홍보도 되고. 그때 만나기를 거부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독서회라고 이제 그 유명한 누굽니까? 김재영 박사를 거기에 이제 전국 국내적으로 이제 지점이 한 15개 되고 제일 많이 활동하는데 거기를 연락했더니 서울에 여기 이제 그 기원에 서울 사무소에 했더니 우리 선생님은 기도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고 서울가 안 오신대요. 지금 뭐 하시겠대? 포항에서 기도 중이래. 연락 좀 해달라. 동대 모기수가 지금 만나고 싶어 한다. 30분만 만나서 내 포항 가겠다. 연락이 없어요. 한 5번 했는데도. 이거 참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 알던 제가 정청구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러니 그 교수님이 지금 교수님 연구에는 지인들과 단체가 있으면 같이 하면 어떠냐 해서 이제 그 교수님이 동의를 해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 선생님이 이제 뭐 수술도 아프고 몸도 아프셨고 그때 후원하신 단체분들이 또 처음에는 하신다고 같이 하다가 3달 후에 또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안 하신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저 혼자 홀로 단신으로 소박하게 그 세미나를 처음 했어요. 그게 이제 백성욱 박사에 대한 세미나 처음입니다. 백성욱 박사에 대한 논문도 처음 나온 거라 사실. 그때 공식적으로 선생님이 있는 30년 전에 한 팀을 썼지만 공식적인 세미나, 공식적인 족보에 올라간 논문이 나온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 TV라든가 불교 방송에 많은 이제 주목도 받고 이제 불교계 신문에 크게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죠. 그랬더니 이제 딱 한 분이 연락 왔습니다. 동대를 정면태가 이영자 교수 여자 교수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잘 봤다. 백성욱 박사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아는 정보 역사 흔적을 하나 알려주겠다. 해방 직전에 치악산 사원사에 가서 기도했다. 이걸 난 직접 들었다. 하면서 아주 반갑게 김 박사한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그 이제 역사의 비사를 하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이제 백성욱 박사 인연은 없고 제가 만해를 연구하면서 만해학회에 하면서 백성욱 박사를 지금 조명을 해야겠다. 다른 분은 여기 저 세미나도 하고 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백 박사는 말이지 흔적도 많고 독립운동도 있고 동대 총장도 했는데 왜 그 단체도 많고 독송회도 있고 말하는데 왜 아무도 관심 안 가질까? 이해상하다. 제가 이제 동대에서 만해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만해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만해한테 영향받은 제자들 얘기 수업 시간에 백성욱을 제가 1시간 얘기합니다. 김범민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평소 이게 참 애매하다 이제 섭섭하다는 이제 말을 가지고 이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이제 물꼬를 터서 그런지 정청구 교수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모임이 백성욱 연구원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오늘처럼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내시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됐다는 것을 이제 듣고 저도 이제 뭐 연구위원이다 해서 이제 뭐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 그래서 이제 뭐 김 박사도 하나 발표하라고 해서 우선 뭐 제가 백 박사도 잘 모르지만 만의 한용운은 많이 아니까 두 분의 인연을 작년에도 발표했으니까 올해도 보완해서 새로운 각도로 한번 발표를 해보겠노라 이렇게 이제 응명을 해서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대목에서 박수 한번 하죠. 아, 예. 그런 자리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도 썼지만 이렇게 이제 백성의 사상과 신앙과 건강의 독성도 중요하지만 백성욱 박사를 띄우고 추모하고 제대로 이거를 알리고 하려면요 백성욱 박사에 대한 학문적인 정리, 자료 수집, 일생에 대한 흔적 이걸 다양하게 연구를 해야지 같이 올라가지 맨날 지금까지 해보면 신앙과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지 이게 올라가지를 않아요. 모든 이제 학문이고 뭐 종교단체고 큰 인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마음 영원이라고 여기 이제 여기 서울시 예과에 있는 큰 이제 불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맨날 뭐 한 20년 30년 동안 뭐 대형 큰 스님 얘기하다가 그거 안 되는 거죠. 학술적인 바탕과 사상이 정립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최근에 2, 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왕 백성 연구 출범하셨으니까 여기 이제 그 교수님도 지내시고 다 저명한 원로들을 많이 계시니까 백성욱 박사의 이제 추모라든가 기획성뿐만 아니라 이제 존경만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료와 흔적과 사상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자료 수집도 하고 향후는 전집도 내고 전집을 내서 한 뭐 5, 6년 내도 연구도 많이 되면 이제 전문 작가한테 뭐 평전도 쓰게 하고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백성욱 박사 3.1운동 때 만세운동도 하고 상해 임청구 망명해가 독립운동 한 분 아닙니까? 이런 분도 그 백성욱 박사 후손이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독립운동가 포상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후손이.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금방 돼요. 응? 그래서 지금 이제 소사에 그 소사 그 백성동자 그 근처에 향토 사과가 그 백성욱 박사 연구를 하면서 거기 이제 향토 박물관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만데 마련해놓고 그 구석에 한 판넬 두세 개에 한 5m짜리 판넬에다가 백성욱 박사 전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사 부천 지방에서 백성욱 박사 선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향토사는 그 한 60 초반의 연구위원이. 그래서 이제 올해 3.1절 때도 그 소사 지역에서도 이제 지방 케이블 방송에 뜨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추모뿐만 아니라 연구, 전집, 또는 이제 독립운동가, 다른 분은 독립운동 하려고 말해 무난히 혈안이 돼가지고 막 노력을 하는데, 이건 마땅히 해야 되고 말이죠. 자료도 있는데 왜 안 하냐. 김범민 동대 총장도 같은 레벨이 같이 하신 분인데, 그분도 한 10년 전에 포상을 받았어요. 최범선 선생도 받았고. 그래서 하여간 이런 면을 이제 앞으로 그 여러 어르신들이 이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뭐 지금 학자니까 신분도 하고 자료도 이제 제공을 하도록 하면서 이왕이면 백성욱 박사를 지금 제대로 해야겠다. 그 동국대학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이 동국대학교 저도 못 봤지만 저는 동국대학 출신이 아닌데 이 동국대 사람들은요. 그 부처님만 많이 알지, 그것도 잘 모르지만 역사의식이 별로 없어요. 역사의식이. 네? 여기 송재훈 교수님 한 거였습니까? 동대 교수들과 동대 출신들이 사실 20년, 30년 전에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네? 그래서 하여간 이런 점을 이제 솔직하게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마음의 스님과 관련을 맺은 이 백성욱과 흔적을 하나씩 들추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성욱 박사는 이제 동국대 출신이에요. 백성욱 박사는 이제 예전에 동국대가 학교 이름이 중화학림이었습니다. 지방에 학림이 있었고 이제 중앙에 있다가 이제 중화학림인데 하여간 동국대인 전신 중화학림을 1917년에 입학을 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던 해에 1919년 3월 1일 날 이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이제 동국대가 여기 남산에 있지 않고요. 동국대가 어디 있었냐면은
명륜동 일가 지금 말하면 이제 뭡니까 이거 대학로 입구 쪽에 이제 명륜동이면 성균관대학교 대학로 입구 쪽에 이제 여기 있었습니다. 명륜동 쪽에 명륜동이라고 해요. 명륜동.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동국대가 이제 여기 이제 중앙이 있었고, 그다음에 만해 스님이 주로 활동하던 데가 당신 집이 계동이라고요. 계동이라고 이제 여기 이제 현대 건설 본사가 있어요. 여기 건설. 근데 거기서 이제 현대 건설 본사에서 쭉 따라서 한 이제 200m 가면 여기에 계동인데 여기 당신 집이었어요. 예? 가정집 있죠, 가정집. 여기는 이제 1918년에 여기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1918년에 여기서 이제 유심이라는 잡지를 내고 이제 독립운동을 3.1운동을 여기서 했거든요. 주모를. 동대는 여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걸어서 한 10분도 안 돼요. 10분 정도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만해 스님이 이제 1918년에 여기 계셨는데, 그전에는 어디 계셨냐면, 여기 인사동 아닙니까? 여기 인사동. 바로 여기 있었어요, 여기요. 요 근처에 인사동 포기당이라고 합니다. 인사동 포기당. 근데 보통 인사동 포기당을 써요. 인사동 포기당. 근데 이걸 이제 누가 이제 돈을 많이 내냐면 범어사. 그래서 돈이 많아가지고 범어사를 경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이제 범어사 포기당이다. 이제 인사동 포기당이다. 근데 여기가 이제 주로 만해생이 16년부터 저기 이제 여기 가기 전까지 17년. 이때는 여기 주로 계셨어요. 여기. 백승 박사는 여기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을 보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백성욱 박사하고 만해 한용우 선생님이 어디서 만났느냐. 만해 선생님이 여기 있으니까 만해 선생님이 자주 들라고 했어요. 여기서 있을 때 여기 자주 왕래했단 말이에요. 여기 10분 거리니까 여기. 네. 자주 왕래했단 말이에요. 자주. 그래서 만해 선생님하고 백성욱 박사 인연은 인사동 포기당에서 이제 좀 만났고, 또 만해 선생님이 이제 명륜도 동국대학교 중앙으로 자주 왕래했기 때문에 동국대에서 이제 만났고, 그 다음에 3.1운동 직전에는 여기 이제 3.1운동 직전 1년 전에는 이제 설악산에서 깨침을 한 다음에 여기 와서 당신 혼자 개인 집을 얻어가서 여기서 잡지 내고 3.1운동을 주동했기 때문에 백성욱 박사가 이제 여기서도 만나고 학교에서도 만나고 이 계동 만해 선생님 집도 찾아가고 인사동 포기대에서 만나고 그런 삼각선상에서 만해 스님하고 인연을 맺었다. 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기록은 여기에 다 여기 제시가 됐는데, 여기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3페이지 보면은 이거 한번 봐주죠. 3페이지 있는 사람은 봐주시고 없는 사람은 보세요. 이제 어느 그 송광사의 한인이 재판할 때 물어봤습니다. 야, 그 재판 판사가 만해 한용우 선생은 중앙님에 자주 방문했느냐 했더니 자주 방문을 하지 않지만 그는 만해 한용우는 때때로 중앙님에 오고 있었다. 중앙님에 가끔 왔다. 이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록에도 이제 여기 계시니까 학교에 졸업식이라든가 또 특강을 해요. 여기 자주 오신 거죠. 그러면서 하여간에 백성욱 박사는 하여간에 3.1운동 직전에는 학교에서도 만나고 또 자택에서도 만나고 인사동 포기대에서 만나서 요 삼각지 바운다리에서 자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3.1운동 당시에는 이제 만해 한용우 선생님이 오늘 얘기를 안 하겠지만 하여튼 주역이고 주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세히 말을 다뤘고 3.1운동 주도를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만해 한용우 선생님이 주도할 때 3월 1일 하루 전날 만해 선생님이 이제 2월 28일에 2월 28일 날 저녁 6시에 3월 1일 하루 전날 2월 28일 6시에 민족대표 33명이 손병희가 이제 돈이 많거든요. 손병희 대표가 교령이고 그래가지고 손병희 집에서 이제 만찬을 했어요. 내일 이제 2시에 이제 선언하고 이제 끌려가는 판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민족대표 얼굴 잘 몰라. 목사들 자기 손병희 도사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전날 손병희 집에서 이제 저녁을 베풀었어요. 만찬을 얼굴도 알고 마지막 단합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밥을 먹다 보니까 한 2시간 걸린 거 아닙니까? 2~3시간. 그날 이제 이제 만해 스님이 여기를 가면서
자기 잘하는 학생한테 학인 선생님이죠. 학생에게 야 오늘 저녁에 한 9시경에 우리 집에 한 10여 명 데리고 와라. 내가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어. 하면서 자기 집에 이제 오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백성호 박사 확인 10명은 밤 9시경에 저 계동 만에서 집에 가서 기다리거라. 우리 이제 큰 스님이 기다리고 할 말이 뭔가. 이 만에 스님이 이제 저기 손병이 집에 밥을 먹고 당신 집에 가니까 한 10시 된 거라. 뭐 걸어갔네 10분 걸리고 그냥 아무리 길어지지 않습니까? 준비한 거. 밤 10시에 이제 계동에 당신 집에 10명의 동대생들이 왔어요. 거기 이제 백승호 박사가 이제 버킨 겁니다. 10명이 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10명 꼈다는 걸 평상시에 만해 스님을 자주 왕래하고 만나고 그런 이제 뭐 간부급이랄까 학생의 간부급이랄까 영향력이 있는 이제 스님 학인 스님들 이제 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3페이지 하단 10째 7째 들은 백승호 박사를 해고를 했어요. 동대 총장 그 시절에 3페이지 밑에서 6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19년 2월 밤이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신상환, 김범민 등을 우리 나라 필자를 포함해서 유심을 편에 잡기 집으로 오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만해 스님은 민족의 지도자고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 중화하님의 젊은 학우들은 그 비밀 회합에서 만해 스님이 독립선언서를 나눠주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을 쓰라. 응? 선언문을 배포하고, 이게 이제 분탕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래서 A정대로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 중화님의 동대생들은 선언문을 받아들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만세 운동을 하고 그 선언서를 나눠줬다. 나도 거기 있었다. 얘기한 겁니다. 그때 중화님의 학생이 몇 명이냐? 그때 이제 3학년이라서 한 뭐 40명 정도 뽑았는데 한 뭐 3, 4명 90명인데 끝까지 졸업하지 않고 중도 퇴학하거나 가버린 사람 많아가지고 전교생 합해봐야 8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뭐 2만 명이지만 80명이에요. 그 80명에서 만세운동을 하는 사람이 60명이에요. 60명. 예? 그 60명, 80명 중에 10명이 만해 스님의 집에 와서 야 내가 3년도 지금 준비해왔다. 응? 우리가 사서한데서 3명 수혜니까 만수한데 나서라. 내가 민족대표를 갔다. 그동안 비밀이기 때문에 말을 안 했다. 자 이것이 독립선언서다. 3,000매다. 가져가라. 이걸 나눠줘라. 내일 선언식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연구사찰을 가서 만세운동을 파악하라. 이게 당부를 하고 돌아왔던 겁니다. 응? 그래서 이제 밤 여기서 얘기하면 2시간 걸린 거예요. 밤 10시, 12시 2시간 되는 거라. 이제 여기 이제 자료에 보면 그러고 있어요. 이제 야 밤이 늦었으면 빨리 돌아가라. 그래서 학생들은 이 명륜동 동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 와가지고 비밀 작전을 했어요. 야 만해 스님이 당부하니까 우리가 독립운동 제대로 하자. 역할 분담도 하고 내 전부 독립선언 탁불권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각자 너는 범어사 너는 화엄사 전부 지방을 하고 서울에는 중앙 어떤 연락책이 있어야 된다. 중앙본부 전부 정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백승호 박사는 저리 뭐 범어사 행사가 아니고 이분의 출가 사찰이 여기 이제 저 성북교회 본국사에 본국사 예,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백승호 박사는 서울에 남아있는 이제 본부의 참모예요. 참모 총 이제 연락책으로 중앙의 그 독립운동을 컨트롤하는 연락책 참모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사업에 자세히 썼고, 자, 그 하여간 3.1운동 직전 하루 전날 만세운동의 당부와 어떤 그 독립운동을 매진하라. 우리가 서산대사 사명대 후예 아니냐. 우리가 호국분계 정신을 지금 앞장서야 된다. 이런 당부를 받고 학인 선생님들이 이제 독립운동 현장에 나갔을 때 백승호 박사도 거기 참가했고, 그 다음에 중앙본부의 참모로서 불교계 독립운동을 컨트롤하는 그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1일이니까 한 달 후에 하여간에 그 동국대학교 학인 스님들하고 또 학인 스님 아닌 이제 그 청년 스님들이 한 20여 명이 다 합치면 뭐 한 10명 정도 되는데 한
10여 명, 10대 명 되는데 그 10대 명 정도 스님이 상해 대한민국 인용 망명을 합니다. 야, 상해 대한민국 인용 섰으니까 우리 저 상해 가서 독립운동 하자 해서 백성박사도 이제 상해로 갔어요. 응? 여기서 사편 중간에 보면 이 백성박사 행보입니다. 응?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에 일하는 중 당신이 국내와 왔다 갔다 하는 통신 역할과 군자금 전달하고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해서 내가 8번, 9번, 8, 9회를 내가 왕래하면서 사회와 국내를 왕래하면서 독립을 했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3월 1일 날 만선거하고 4월 초에는 상해로 가가지고 이제 10달 동안 하여튼 왔다 갔다를 한 8번, 9번을 왕래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아무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글재도 있고 이제 뭐 있으니까 그 임시정부 신문, 독립신문의 기자로서 활동했다는 게 나옵니다. 기자로서. 그래서 이제 기자가 한 7명에 6명 명단이 나오는데 하여간에 임시정부 기관 신문에 독립신문의 기자로서 활동을 했다. 이게 이제 3.1운동 현장뿐만 아니라 임시정부도 왕래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백승호 박사가 상해에서 한 1년 정도 10달 동안 1년 12년도 1년 내내 한 뭐 8개월 10달 정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5페이지 위에서 7째 줄인데 공부를 더욱 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으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독일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됐죠. 독일로. 그래서 그때 이제 김범림 박사는 프랑스 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 이 백승호 박사는 독일로 유학 갔는데 그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고에 의하면은 그 당시 이제 이승만 박사하고 이제 인연이 여기서 이제 상에서 이루어지는데 백승호 박사가 이제 나중에 해방 후에 이승만 박사를 도와가지고 이제 장관도 하고 건국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박사하고. 그래서 이때 이승만 박사 사학에 있을 때 유학 공부하러 간다고 하니까 원래 당신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이승만 박사가. 미국 가서 뭐 석사 박사 한 사람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서 미국, 불합화보다는 독일보다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건 낫다. 미국을 권유한 명이라. 뭐 어렵다. 독일에서 공부하면 어렵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과 해보면은 어렵다고 하니까 더 오기가 나죠. 뭐 어려워. 내가 해보겠다. 이런 이제 그 오기를 적극적으로 펴서 그 유학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 김범림 장관도 그렇고 백성호 박사도 이제 중국에서 배를 타고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아프리카 쪽으로 쭉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저쪽 스페인 쪽으로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가는 게 이게 비행기가 뭐 한 10시간 갈 텐데 이거 하는데 이거 얼마야? 40일 걸려 40일 배에서 그냥 이 멀미 나가면서 40일 걸려서 이제 그 프랑스 외곽에 배 타고 화월선에 이제 돈도 없고 말이죠. 숨어서 가는 거니까 그리 갔다 갑니다. 40일 동안. 자, 그래서 하여간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래서 하여간에 그 백승호 박사가 그 독일의 뭐 비르츠부르크 대학의 철학과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가신 지 5년 만에 받은 거예요. 5년 만에. 근데 학제가 이제 여기하고 틀리고 옛날하고 틀려서 거기는 4년을 졸업하고 학부 논문 낼 수 있고 또 석사 논문 낼 수 있고 또 자신 있어 박사 논문 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에 이분은 이제 하여간에 바로 박사 학위를 신청을 해가지고 5년 만에 이제 귀국을 한 아주 대단한 그 학문적인 성취를 했죠. 그래서 하여간에 이제 이 백승호 박사가 불교에서는 박사 1호입니다. 박사 1호. 그 당시 26년도 5년도에 보면은 외국에서 학부만 나와도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윤보선 대통령이 영국에서 대학교만 나와도 신문 동아리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6년도 중반에 이 불교계에서 일본 많이 갔거든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제 백박사하고 김범림 장관밖에 없고 거의 이제 300명, 400명이 일본 갔는데 26년도에 이제 여러분들 다 대은스님, 김태우, 대은스님이 최초의 학부 제대로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중퇴, 전문 학교 제대로 졸업한 사람이 1호가 이제 대은스님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힘들어 크게 나죠. 자, 하여간 그 무렵에 고생을 하면서 근데 이 백성국 가서 저 일기라도 해보면요 노가다 많이 강산에 가서 일하고 그냥 막 이제 청소부도 하고 말이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퇴경 건설물 가서 돈 좀 보내달라 내가 그냥 저 뭐야 이제 저 뭐 못 먹어서 말이야 지금 이제 뭐야 쓰러질 지경이다 나 노가다도 하고 강부 일도 하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무슨 공부를 안 해 돈 좀 보내달라고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칼 막스하고 엥겔스가 있는데 이 칼 막스가 이제 공산주의 만드는 천재인데 그 제가 예전에 칼 막스 평균을 보니까 칼 막스 평생 노동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한 사람인데 엥겔스 돈이 많고 맨날 엥겔스한테 돈 보내달라고 이 칼 막스가 이제 유태인은 천재인데 맨날 그 보내달라고 돈 보내달라고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백성욱 박사도 우리 장학금이라든가 이제 좀 제대로 돈이 갔으면 공부도 더 많이 하시고 고생을 덜 했을 텐데 고생을 엄청 했다고 그래요. 탄광일도 하고 노가다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하여간에 박사를 받고 이제 교육을 해서 이제 후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는 이제 뭐 하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이제 첫 번째 이분이 박사가 글자도 있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당시 불교 잡지가 있었어요. 태경 공산고 박사는 불교 잡지 한 달 한씩 나온 잡지에 거기서 이제 기자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기자로 불교지 기자로 이제 학술 담당 기자 학술 담당 기자로 이제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동국대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를 전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전임 교수는 아니고 시간 나가는 교수로서 하여간 이제 영입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강연을 많이 하더라고 강연을 많이 하고 그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마녀 환영이 관련된 게 불교 청년운동을 해요. 청년운동. 근데 불교계 청년운동은 이제 뭐 20살짜리들이 하는 게 아니라 20대 초반부터 40살짜리들까지가 다 포괄된 불교 청년운동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이 백성욱 박사가 이제 이제 독일로 유학 가기 전에 29년 이제 우리가 이제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청년운동이 본격화해서 20년부터 25년까지는 아주 활발하게 왕성하게 불교 청년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부터 내리막길 됐어요. 내리막길. 왜냐면 일본 놈들이 그냥 탄압하고 큰 스님들이 그냥 이 말이야 이제 공부하라고 서울 보냈던 자식들이 말이야 큰 스님들 비판하고 뭐 개혁이고 뭐 장가가고 말이야 그래서 이 큰 스님들이 반대하고 총독들이 반대하니까 불교 청년운동이 이제 간판과 그냥 떨어지고 그냥 비리비리한 미약한 상태였어요. 25년부터는. 그래서 이제 근데 공교롭게 27년 때부터는 김범민 장관도 들어오고 백성욱 장관 들어오고 대현스님 들어오고 일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다 들어오는 거라 이제 3년 4년 다니고 이제 석사 받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20살, 21살이었는데 한 5, 6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30살, 35이 됐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30 초반이 되니까 어디야? 말사 주지를 만든 거예요. 말사 주지. 주지를 맡아 돈도 생기고 경험도 많이 쌓고 박사도 되고 석사도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맨파워 되는 맨파워. 거기다가 특히 이제 28년부터 1928년부터 이제 본격화 되는데 28년부터 본격화 되는데 이게 이제 학생운동이고 민주화운동이고 하려면요 서울 시내 중앙에 학생들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있어야 대무를 하고 뭐 개혁도 하고 뭐 민족운동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동국대학이 19년에 만세운동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요 총독부에서도 그냥 이 스님들이 뒷문하고 큰 스님들이 뒷문하고 해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21년도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맨날 그냥 스님이 뒷문하고 정규대학 시켜달라고 하고 말이야 막 개혁이나 주장하고 막 독립운동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21년 문 닫았어요. 명분은 뭐냐면 앞으로 제대로 대학을 준비를 하겠다. 일단 문을 닫겠다. 문을 닫으니까 서울 학생들이 없는 거야. 스님들이 없어. 젊은 학생들이. 다 집에 가 있지. 누가 스님들이 뭐 학교에 있어야 돈을 보내줘가지고 중앙선거대가
있어야 이제 봉원사니 월정사에서 그냥 돈 받아가지고 서울 공부하러 오는데 학교가 없으니까 서울에 학인 선생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운동을 못 하는 거라. 근데 동국대회가 28년도에 다시 오픈을 했어요. 다시 개교를 한 거야. 그때는 동국대회가 이제 학교 이름이 중앙에 있는 불교 전수학교다 해가지고 약칭이 중앙불전이라 중앙에 있는 불교 전수학교, 중앙에 있는 불교 전문대학. 완전 4년제 대학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전문대학 수준이에요. 그 당시에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다 전문대학입니다. 4년제 대학이 아니에요. 응? 4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은 경성제육대학 하나밖에 없는 거라, 서울대학교끼. 나머지 3대 사립이 다 전문대학이라. 28년도에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학생들이 여기 서울에 모여 있는 거야. 40명 입학한 거야. 그러니까 29년 되니까 80명 있는 거라. 서울에 학생들이 모이니까 학생들도 4, 50명 있지. 김범린이고 말이야, 또 백성 박사도 외국서 석사 박사하고 오지. 대학생들 일본에서 오고. 서울에 이제 엘리트들이고 이제 옛날 3년동에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야.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 초반, 20대 후반이 되고, 머리도 크고 경험도 많이 쌓고, 또 말싸 주지도 하니까 돈도 좀 있고, 요즘 말하는 종회의원도 좀 있고 말이요. 이렇게 이제 맨파워가 기반이 되는 거라. 이랬을 때 불교 총련도 다시 하자. 다시 간판을 걸고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많은 스님이 계속 그랬거든요. 야, 불교 총련도 제대로 해야 된다. 왜 니들 비리비리 하냐. 정신 차려라, 싶다. 막 하면서. 이랬을 때 백성욱 박사가 이 불교 총련 재범운동의 리더였다. 이게 핵심이었다. 네? 여기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탕 하에서 이런 성년동을 만들었어요. 간판을 걸었어요. 조선불교 총회 간판을 걸고 말 이제 이 백성욱 박사가 이제 한 것이 뭐냐면은 1929년도 1월 1일부터 1월 3일부터 5일 날 여기 조계사 법당에서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제대로 모임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승려대회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불교의 어떤 제대로 된 틀을 만들자. 개판이나 개판. 운영의 틀이 없다 이야. 제각각이야 이야. 화엄사 따라 뭐. 그 당시엔 종단이 없었어요. 우리 일제시대는 일본 새끼들이 불교 종단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 당시엔 종종이 없어. 종종이. 총독부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엄사 따로 해인사 따로 범어사 지들 각자 따로 국밥이라 전부 따로따로 노는 거야. 서울에 종단이 없어요. 총무원장이 없어. 종종도 없고 총무원이 없어요. 총무원이 이 당시까지. 그 시기가 1929년도 1월 3일. 네, 이때까지 이제는 없어요. 요 이전엔 종종도 없고 총무원장도 없고 총무원이 없는 거라. 조직을 못 만들겠어. 그러니까 운영의 틀이 없어. 운영의 틀은 이제 종교니까 종헌이라고 그래.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이 나와 헌법. 우리 대한민국 운영하는 게 헌법 아닙니까? 헌법에서 모든 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운영의 틀. 국가 운영, 대통령이고 나라의 뭐 운영의 틀이 헌법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교계에 운영의 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불교 청년들을 제기를 시키고 김범린이고 이제 백성욱 박사 같은 이런 엘리트들이 생각한 게 불교를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하려면 뭐 해야 돼? 전부 따로 국밥에 따로 국밥. 서른 개 본산이 전부 제잘났다 그러고 제잘났다. 조선 총독이 컨트롤한단 말이야, 개별적으로. 우리는 종단이 없어요. 종종과 총무원이 없는 거야, 총무원장이. 그랬을 때 이제 백성욱 박사가 이제 마을에서하고 이제 같이 교감을 했겠지만, 사실 29년도 1월 3일날 3일 동안 회의를 해가지고 전국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불교계의 운영의 틀을 만들자. 헌법과 같은 운영의 틀을 이 틀을 만들어서 여기서 종종도 뽑고 총무원도 뽑고 운영도 하고 돈도 내고 말이야. 분담금도 내고 스님들 복장도 결정하고 이런 걸 결정하자라는 회의를 주도해서 만들었다. 누가? 백성욱 박사 한 거예요. 여기 다 나와 근거가. 자, 그래서 그 당시 승려대 할 때 좀 우리 뭐 20년대 여기 승려대 많이 하고 봤잖아요. 30년대 승려는 물론 하나. 근데 뭐 2,000명, 3,000명, 1,000명 모였는데 이때 승려대는 많은 승려대가 아니고 100명 모였어요. 100명. 대의원식의 100명. 해인사는 3명, 화엄사 2명, 범어사 3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30명의 대의원 중에 한 90%가 참석한 102명 정도 하여튼 대략 숫자는 파악하겠지만 그 대의원식의 대의원들이 3일 동안 회의를 해가지고 종교의 불교의 종헌을 만들어냈어요. 종헌하고 종법을. 종헌하고 종법 6개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뭘 뽑았어요? 종종을 뽑고 종단 대표 요즘 뭐 총무원의 부장급 선임자 이때 이제 처음 만든 거예요. 뽑은 거예요. 이때 이날 3월 5일날 1월 5일날 이때 그걸 누가 했냐? 그 백성욱 박사 했어요. 여기 백성욱 박사 말씀이 나와요. 백성욱 박사 왜 내가 이걸 하느냐? 어록이 나와. 취지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 승려대 벨기에에서 취지 연설을 했어요. 6페이지 보면은 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근본 조선불교 승려대 벨기에 개최를 말하면 종원의 제정 중앙종문 우리말로 총무원의 헌장 스님들의 법규를 제정하는 근본 목적입니다. 왜 이걸 하냐? 이걸 만들어서 근본 동기는 교육, 포교, 스님들의 기강 등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통일적인 정신화해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런 통일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은 부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게 백성욱 박사가 말씀이 나와요. 어록이. 당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불교 잡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그 독일 갔다 오셔가지고 청년운동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 다음에 바로 29년 1월달에 승려대를 통해서 불교 종원을 만들어내서 운영의 틀을 만들었다. 여기서 이제 요즘 말하면 종종 총무원장, 부장군 스님들 만들고 총무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스님들은 어떻게 돼요? 이 틀에 의해서 실천을 하면 되지. 실천을.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말씀드리면은 요게 한 3년만 가다가 실천되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이 스님들이 말이야 총 듣고 눈치가 보는 거야. 막 간섭하고 그냥 참 3년 가다가 이게 깨졌어요. 이게 백성법 만들어 놓은 걸. 이제 그건 이제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고. 하여간 백성법 박사가 독일에서 와가지고 불교 청년들을 만들고 이 불교계의 통일운동 종원이라는 불교 운영에 근거하는 종원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공부하고 이제 일본에서 공부한 스님들이니까 이제 산골짜기에서만 연불만 하고 가나선만 하는 스님들보다는 이런 스님들이 사회학인지 말이 헌법인지 법인지 이런 외국에 가서 공부했으니까 이런 뭐 법규 만드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었다. 이게 진지한 분이 백성욱 박사다. 이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만해 한용운 스님도 스님이 아주 그냥 개팍하고 난 비판만 하고 웬만한 칭찬 안 한 사람인데 이 종원 제정과 승려대회는 아주 높이 평가했어요. 아 대단한 것이다. 한국 불교의 뭐 조선시대부터 500년 역사 아주 그냥 새로운 기원이고 오랜만에 제대로 일을 했다. 대단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백성욱 박사는 이걸 딱 해놓고 그때 경찰서 오라가라는 게 막 경찰서 오라가라 하고 막 잡아가려고 문초하고 왜 그냥 따지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백성욱 박사 이걸 만들어 놓고 한 달 후에 여행을 갑니다. 술 골짜기입니다. 오라가라 하고 막 이것도 만들고 힘들고 막 회의하고 그냥 외국에서 와가지고 한 5년 동안 막 맨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라. 그래서 이제 지방 여행을 갑니다. 보니까 뭐 직시를 통해서 이제 범어사 부산 통해서 고성이고 막 진주 쪽으로 해가지고 한 달간 이제 여행을 가시더라고. 피곤하고. 그래서 여행지가 다 이제 잡지 나오는데 그 여행을 하면서 이제 요즘 말 휴식을 하는 거야. 휴식. 너무 그냥 19년부터 말하면 어떻게 해요? 독립운동하지 뭐 상해 갔지 또 그냥 거쳐서 독일 가가지고 그냥 5년도 공부했고 와가지고 또 5년 동안 막 이렇게 10년 동안 너무 그냥 지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고 요즘 말 휴식, 응? 명상,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러 이제 여행을 가셨어요. 그때 이제 여행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 백성욱 박사가 뭐 요즘 말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이제 운동이고 말이야 공부고 독립운동이 하다 보니까 내가 승려로서 신심이 떨어졌어. 신앙적인 면이 약하구나.
내 신심과 신앙심을 복구를 해야겠다. 요즘 말 수행을 해야겠구나. 응? 내가 지금 이게 요즘 말 방아착을 하고 제대로 내가 반성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중앙부처 동태든 강사지 휴식제를 내고 사표를 내고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고 금강산을 떠날 뭐 준비를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금강산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를 보면 하여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지방 여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그해 가을에 오대산 정멸보궁에 가서 100일 기도하게 됩니다. 네? 가을 겨울에 30년 초까지 3달 동안 100일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반성과 신심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발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볼 때 30년 초에 한 2월 정도인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2월은 이제 몇 달이 안 나오는데 하여간에 금강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가게 되는 것은 이제 백성호 박사가 존경하는 손보살이라고 그분이 이제 번위에서 같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다음 기회에 얘기고 하여간에 30년 초반에 입산 수행을 해서 신심과 신앙심을 북돋아야겠다 해서 이제 백성호 박사가 그로부터 이제 들어가서 38년까지 한 이제 한 9년 정도죠. 보통 10년이라는데 한 9년 정도 금강산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금강산에 이제 그 장안사에 가서 안양암과 지장암에 가서 처음에 혼자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소문 듣고 들어오다 보니까 9명 되고 10명 되다 보니까 장수가 좁아서 안양암에서 하다가 지장암 옮겨서 이제 30명 정도 공동체 수행을 하면서 지도를 하면서 수행을 그런 건 많이 알려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영우나 관련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실패 있지만 30년에 이제 금강산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동국대학에서 말이야 중앙불전에서 요즘 말하면 데모가 일어났어요. 네? 데모가 31년경에 그 당시에 이제 학교의 교장 그 당시에는 총장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학교 책임자를 교장이라고 했어요. 전수 학교니까 전수 전문 학교니까 책임자를 교장님이라서 교장 선생님. 처음에 30년대는 김포광이라고 마남스님 송마남 유명하죠. 마남쌤 이분이 이제 교장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학생들이 야 30년 초죠. 이맘때 이 후임 교장으로 백성우 박사를 모시자. 이게 된 거예요. 백성우 박사를 모시자. 응? 그랬더니 학교에서 말이죠. 학교 당부에 여기 이제 종단 당부에서 학교 책임자인 종단에서 학생들이 막 연판에 돌리고 데모하고 난리 뽀개는데 인가를 해주는데 안 해주는 거라. 그래서 학생들이 그 당시 중앙국전의 동국대 학생들이 대표를 보내가지고 금강산까지 가가지고 백성호 박사 찾아가서 교장으로 취임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근데 그거를 단연히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페이지 하단을 봐주시면은 여기 자료집입니다. 7페이지 보면은 그 당시 이제 백성호 박사를 총장으로 추대하고 학생들이 학교 당국에 안 해주니까 데모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신부하고 동아일보 보도를 내는데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7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에 두 번째 줄 보면 이게 나옵니다. 학생 측에서는 백성호 씨가 취임을 거절한 것은 불교 교무원 종단 당국에서 성의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학생 대표를 뽑아가지고 학생 대표를 금강산까지 보내가지고 백성호 박사한테 교섭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백성호 박사를 추모한 그 유명한 책을 쓴 김비룡 선생의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면은 학생 대표 갔다고 그래요. 갔다고. 누가 갔는지는 안 나오는데 하여간 결과적으로 재미난 것은 마남 스님이 그만두고 이제 임기 끝나니까 후임 교장으로 백성호 박사를 모시자 했는데 성사가 되지 않았다. 백성호 박사도 그렇지
자기 들어간 지 금강산 들어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한 5년 됐으면 나올 줄 모르는데, 금강산 1년밖에 안 됐는데, 응?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한 몇 달 후에 다시 데모를 해, 다시 데모해. 이번에 누굴 교장하느냐? 만에 한용운 선생님 교장을 해달라. 이게 데모랍니다. 만에 한용운 선생님한테만 연판장 돌려가지고. 이건 본인이 거부했고, 이거는 본인이 만에 한용운 선생님 아니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동의받았다는 기도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안 됐어요. 이것도 거부되고 안 됐어요. 응? 이런 흥미로운 역사가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타임에서 우선 물좀 내가 재미난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여기 뒤에 논문을 안 썼는데 그냥 가져왔는데 아까 제가 뭐 많은 한용을 연구하니까 지난 150년 동안 100년 동안 최고의 스타, 최고의 천재는 뭐 한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내가 지금 만의 한용을 저 통장 스타이고 또 뭐 만의 후손하고 밥 한 끼 라면 한 끼를 얻어먹은 적도 없지만 여러 가지 경험과 이 물리적으로 보면 만의 한용이 제일 그 뛰어나는 천재가 인물이에요. 우리 큰 선생님들은 이제 동산 선생님이고 성철 선생님이고 뭐 성장선 이런 사람들은 문장력이 없어요. 문장을 글을 쓴 적이 없어요. 글을 쓴 적이 없어. 말씀으로 수행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거지. 그 문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뭐 성철 선생님도 대단한 적이지만 질적으로 다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오는데 뭐 1931년경에 그 당시에 인기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인기투표? 이게 내가 인기투표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조선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라는 걸 투표를 했어요. 31년도에. 그 결과가 불교지 잡지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투표하는 장면이 있고 등수가 나와요. 몇 표가 라는 게. 이게 하나의 이 절대적인 아니지만 물론 이게 뭐 산골짜기에 있는 큰 스님들이라든가 뭐 19살짜리 학인들이 할 리가 없고 그래도 종회의원이고 뭐 학생들이고 이제 뭐 활동하는 스님들이 했겠지만 이것이 이제 모든 걸 대변하지 않지만 그게 또 하나의 이제 흥미로운 기록이니까 제가 소개하면은 몇 명이 투표를 했느냐 정확치 않지만 합계를 해보니까 제가 한 500명이 있어요. 500명. 여기 숫자로 보면은 417명으로 한 것 같아. 417명이 나와, 통계가. 그게 다 대략 500명 했다고 치고, 그러면 417명 중에, 뭐 417명, 학기가 417인데, 1등이 만의 스님이 몇 표냐? 아니, 이게 417이 아니고, 이게 487인가? 뭐, 이게 487인가? 대략 500표인데, 만의 스님이 1등이 뭐냐? 422표에 1등이에요. 만의 스님이지. 네? 90%한 거야. 500명도 이게 477인데 477 내가 여기 477인데 여기 이제 한 표, 두 표에서는 뺀다 그랬어요. 한 표, 두 표라는 사람 뺀다 그러니까 477에서 20명 사람이 500표나 치고 만회가 420표 1등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반 5대사라의 도인 하남생이 몇 표냐? 18표에 2등이. 그 다음에 박한영이 큰 거물이 10표예요. 그 다음에 백성옥 한영은 그냥 안 하니까 누굴 모셨냐? 박한영을 총장으로 몰렸어요. 교장으로. 네? 해방 직후 종정 아닙니까? 이게 그 유명한 하남 고인 박한영 이제 후임 박한영이 교장이거든요. 13표. 그 다음에 일본에서 공부한 돌아온 스타 플레이어 이분이 설법의 대가거든. 대현스님 이 8표. 그 다음에 이혼성이라는 사람에서 이 대처스님과 아주 일본 유학 갔다 온 사람이 학생인데 6표. 누구 이름이? 이혼성이라고 써요. 이혼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이제 대처스님이고 이제 일제시대 유학 갔다 온 사람인데 6표. 그 다음에 제가 백영성 연구하는 연구부장이거든요. 용성 선생님, 용성문서, 동산, 성철, 고암, 뭐, 우리 그냥 조계중에
한 5분의 용성문장 아닙니까? 제가 용성 연구부장이에요, 20년째. 예? 도문 스님 모시고, 저 보안총장 모시고, 20년 연구부장인데, 제가 존경하는 용성 선생님은, 용성 선생님 민족대표 아닙니까? 4표, 4표. 4표. 그 다음에 여기 30년대, 마람 스님, 마람 스님. 3표. 마람 스님 3표에 3표. 아, 3표, 3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오늘 백성욱 박사가 어디에 있느냐? 백성욱 박사가 껴있어요. 꼴찌에 껴있어. 3표. 꼴찌에 껴있어.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백성욱 박사도 최초의 박사고 말이야. 이 분석회가 하여간에 500명의 3표로 랭킹이 돼 있는 거야. 랭킹. 1, 2, 3, 4, 5, 6, 7. 공동 7위. 공동 7위. 7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백성욱 박사가 하여간 공방사에 있을 때 동교생들이 박사하고 인품 훌륭하고 뭐 자기 졸업생이니까 하여간에 교장으로 교장으로 추대를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조선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500명 투표했을 때 그래도 3표에 받았다. 만화가 22표라니까요, 이게. 만화의 학식과 실력과 지조와 깡다구와, 이 만화의 셈은 제가 온 거예요. 만화의 셈은요, 뭐, 임의체험뿐만 아니라 소설, 시조, 한시, 수필, 문장력이 주어수로가 딱딱 맞는 사람이야. 주어수로가. 지금 제가 큰 스님연구원이면 주어수로 이 글 쓰는 사람이 없어요. 다 국불중졸이야. 뭐 청설스님 뭐 국력이 다니지 않았어. 청담스님은 요즘 말 고등학교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분 좀 써요. 청담스님은 문장이 되는 분이요. 큰 스님들 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하여간에 그 자존심과 지조와 깡다구와 배심이 대단한 거라. 이 3위 20표를 얻은 거라. 그랬을 때 오늘의 이제 스타플의 백성욱 박사도 그 다음에 질문이 어떤 분들이죠? 몰라요. 누군지는 모른다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요즘 뭐 종회에 활동하고 포교하고 이제 일스라도 활동한 사람 같이 옛날 뭐 나이 70 뭐 고생이라든가 뭐 19살 뭐 비군이고 뭐 학인 선생님들 행자들이 하겠습니까? 그래도 활동하고 포교사하고 뭐 그래도 종회의원이고 말사 주지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편을 보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올 때인지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보면 그 당시 주지급이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래도 큰 고승들이 아람생이고 이런 큰 선생님들이 다 만의 한용을 다 예우를 하고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해방에 결혼할 때 와서 이제 뭐 대척하고 이제 소외를 했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 금강산 시절에 그래도 동대 교장으로 추대를 받았다는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논문에 안 썼지만 이제 그 위에 논문 보낸 다음에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금강산 잡지라는 게 있어요. 금강산 잡지. 금강산을 살리자. 금강산이라는 불교를 널리 알리자는 잡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디서 내냐면 표훈사에서 냈어. 표훈사. 표훈사가 이제 큰 절이고 금강산에 있거든요. 이 표훈사가. 예. 그래서 금강 36년인가 뭐 5년인가 그런데 35년인가 그런데 그래서 금강 표에서 돈을 내가지고 우리 금강산을 널리 알리자. 금강산에 불교 유족도 많고 이걸 홍보를 많이 하자.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남북이 분단돼서 금강산 잘 못 가고 안 가지만 예전에는 금강산에 큰 절도 많고 명찰도 선방이 많아가지고 다 거기서 수행을 했거든요. 거기서 수학여행도 많이 가고 말이지. 이걸 널리 알리자. 이 금강산 잡지를 만들자라고 발기를 했어요. 만들자라는 발기위원회 만의 스님이 있고 그다음에 백성욱 박사가 여기 있어요. 당시 이제 본상으로 주지스님들도 많이 있지만 하여간에 금강산 잡지 발기위원회 만의 한용운하고 백성욱 박사가 이미 나온다. 이것은 이제 정보 하나 이제 알려드리고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백성욱 박사가 이제 38년도에 서울로 왔단 말이에요. 서울로 38년도에 서울로 왔어요. 이제 거기서 못하게 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말이야 참 보이고 국민운동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1938년도에 이제 서울로 왔단 말이에요. 네. 아직 서울로 왔단 말이죠. 해방은 1945년도예요. 만해심이 돌아가신 게 44년 6월 29일이에요. 네? 1년에 돌아가셨고. 그러면 이제 38년부터 44니까 몇 년이요? 한 6년 정도 서울에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 시내. 만해심은 이제 시무장이 있고, 백성욱 박사는 이제 도남동에 거기 자기 이모 집인가 거기 친척 집에 거기 있으면서 수행하고 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6년 동안 백성욱 박사가 말하는 것은 만났냐? 무슨 관계를 맺었냐 이겁니다. 근데 기록이 없어요.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기록이 없어. 응?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찾은 것은 백성욱 박사가 41년도에 강남의 봉은사에 불사를 할 때 돈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백성욱 박사하고 제가자 몇 명이 그 봉은사 입교가 보면은 헌답 공덕벽 역사적 논문에 그 봉은사 불사할 때 돈을 냈다. 그런 비석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백성욱 박사가 그 이몽가가 돈이 많았대야죠. 응? 그 돈을 이제 백성욱 박사한테 이제 줬는데 그걸 재산을 안 받고 그 이제 봉은사에다가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대 총장 보광생 책에 나오는데 한 10년 전에 한 봉은사 사지에 역사책에 이게 누락이 됐다고 그래요. 빼졌다. 그래서 이제 뭐 보광생도 왜 이거 빼졌냐 이런 그 비석이 있는데 이걸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는데 하여간에 이제 이게 그 당시 봉은사가 38년도가 지났는데 불이 홀라당 나가지고요 다 탔어요. 거의 많이 탔어. 37, 8년도에. 그래서 그때 다시 막 재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하여간에 후원도 하고 이런 기록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흥미롭게 만해심이 죽었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5일장인가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답의해가지고 마음을 공동묘지에 묻었는데, 그러면 이 만해심이 돌아가셨을 때 백승욱 박사가 가르침도 받았고, 3.1운동도 야 너 하라고 했고, 불교 청년운동도 만해심이 지도를 받아서 했고, 했으면은 돌아가시는 장례날에 당연히 가서 조문을 하지 않았겠냐 라는 게 상식이에요. 서울시내에 있었는데 도남동하고 저기 성북구는 걸어서 10분 거리, 15분, 20분 거리라. 그러면 근데 지금까지 그 유명한 김관호 선생 있잖아요. 김관호 거사가 쓴 해고의 문건에는 자기 이제 안 나와. 거기 이제 명단이 한 30명, 40명 나오는데 거기 없어요. 응? 불교계 인사 유명 나와. 나오는데 거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서 김관호 거사가 왜 돌아가시는 우리 방명하지 않고 왔다 그러게 돈도 내고 왔다 가고 문서가 이렇게 쌓여나잖아요. 그 조객 문서가 산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기억으로만 쓴다고 하면서 80명을 썼어요. 80명을. 뭐 불교계 인사, 사회 인사, 뭐 조선일보 사장, 뭐 유명한 독립운동가, 뭐 80명 썼는데, 응? 여기에는 누락이. 저는 이게 그 인간이면 안 갈 리가 없는데 왜 아마 그 김관호 거사가 뭐 착오라든가 뭐 하지 않았을까? 응? 그런데 거기에 그 백성욱 박사님하고 아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걸 얘기 안 해준 거 보니까 안 간 거 같아요. 아니 모르지 이거는 저 김관호 거사의 기억에서만 썼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역사 편찬 같은 건데 그게 기록에 안 남는 거. 역사 편찬은 없고요. 김관호 거사라는 분이 마을에서 10년 쫓아다니고 돌아가실 때 그 장례다 치는 노인네인데 한 1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한 70 중반에 나이 들어서 이제 해고를 해서 쓴 거예요. 이렇게 기록에. 그날 문서는 없어지고. 내가 볼 때는 김관호 선생이 만해 스님을 모시던 시공을 했고 네. 한학자로서 제2인자였는데 김관호 선생은 그때 자기 기억에 혹시 잘못돼서 그렇지 안 가실 이유가 없는데 근데 백 선생님이 언젠가 그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 어떻게? 만해 스님이 네. 돌아가셨을 때 네. 우리가 그걸 전부 가서 뒷바라지를 하고 장례를 치렀다는 말씀을 내가 한번 들었단 말이야.
만에 백 박사님이 거기 안 가실 이유가 아 글쎄 서울시에 있는데 어떻게 안 가요? 네, 그게 우리 김 교수 말이 맞아요. 내가 직접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네. 아니 이제 그 김관호 선생도 내가 자주 만나 뵀는데 네. 그 말씀은 내가 못 들었어. 김관호 선생한테는. 하여간에 그냥 빨리 뭔가 착각을 했어. 그러니까 하여간에 뭐 우리들이 장래 뒷바라지 하고 참여했다. 그래서 그 우리 불교청년회에서 예. 만회를 항상 매년 가서 그래서 하죠. 예. 했잖아. 예. 쭉 매년을. 하여튼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볼 때는 도무지 이건 뭐 착오의 누락이 아닌가 생각되고 서울시에 뭐 걸어서 20분 걸어도 안 갈 일 없고 그 이제 이런 마무리거든 마무리. 아니 그 장례 치를 때 거기 그렇지. 예. 하여튼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백숙 박사님이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자기가 응. 장례를 치렀다고 그러시지 않고 우리가 가서 다 했다. 아, 그래 참여하고 뒷발을 했다. 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가지고 한용운 스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백승옥 박사하고 한용운 스님 관련 얘기할 거는 한용운 전집이 만들어졌는데 한용운 전집이 세 차례 시도만 됐는데 여기에 이제 백승옥 박사가 참여를 안 했다, 못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1차는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46년에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1950년에 6.25가 나가지고 이제 중단이 됐어요. 1차 했지만 1차는 주주가 누구였냐면 춘성 스님, 또 북한 만에 이제 북한 간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김용담이라고. 그다음에 허영호 이제 동대 통장 초대 학장, 그다음에 최범술. 그래서 여기 주로 그 당시 만해의 동기라가 이제 만해하고 친구가 있어 친구. 이분이 이제 팀장이라 책임자. 그뭐 제자들하고 했는데 이제 6.25 나니까 이제 못한 거예요, 이거 못한 거예요. 응? 또 연세대학교 민영규 교수도 자기가 시도하려 했었는데도 뭐 잘 안 되고. 두 번째 2차가 1958년 무렵에 고려대학교 조지훈 교수 팀에서 했어요. 고대 국문과 팀에서 했어요. 국문과 팀이. 야, 학생들 국문과 시간. 야, 우리가 이 조지훈이가 이제 만해를 좋아했거든요. 조지훈이 고대 동국대 국문과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조지훈은 그 만해를 몇 번 만났고 그 이제 인연이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학생들 불러서 야, 우리 고대 국문과 팀이 민족의 그 문학의 영웅인 이 만해 하는 연주를 내가지고 우리 좋은 일 하고 여기서 책도 많이 팔릴 것 같은데 팔리면 그 인쇄 가지고 우리 고대 국문과 잡지도 하나 내고 말이야. 우리 해보자. 해가지고 고대 국문과 3학년 4학년 대학원생들 한 10여 명을 팀을 짜가지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이제 그 어디 가서 했냐면 이제 그 다솔사라고 여기 이제 그 진주 옆에 사천에 그 최범술이라는 사람이 최범술이라고 만해 제자인데 이 자료를 다 거기에 있는 거라. 그래서 고려대학교 팀들이 방학 때 가방 들고 거기 가가지고 2달 동안 앉아가지고 베낀 거예요. 얘네 복성이 없으니까 전부. 일본은 거기 가서 베끼고, 일본은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이런 도서관 가서 베끼고.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한 10,000명가를 만들었다 그래요. 10,000명가. 20,000명가 했더니, 뭐 2만 명,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에. 하여튼 이 원고를 만든 거라. 근데 이것이 불발탄이 됐어요. 원고를 만들어 놓고. 옛날에 다 이제 200점을 쓴 거 아닙니까? 불발탄이 됐어요. 그럼 왜 안 됐냐? 그거를 이제 여기 유명한 인사동에 무슨 옛날 책방 파는데 뭐죠? 통문관에서 내기를 했어. 통문관에서 내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불발탄이 됐다. 그 이유는 뭐냐? 통문관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최범술 선생님의 사연도 있었어요.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볼 때 그런 사정이 있지만 1960년에 1960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4.19 혁명 터지면 4.19 혁명.
4.16 터지니까 뭐예요? 조지현 교수가 대모 앞장서거나 뭐 지조론이고 뭐 그냥 뭐 계속 그냥 학생들 뭐 피해 대가를 막 해라 4.25 부정선거 하자. 그 당시 이제 그 조지현 교수가 40살에 40살. 그 이게 스타플러 유명한 교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공과 사정도 있었고 최범순의 집안에 그 최범순이 그때 이제 대처생이라는 이제 부인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조지현 교수가 정치 교수 1등 교수가 되다 보니까 앞장서다 보니까 어수선하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때 이제 실패 안 됐어요. 공부가 쌓아놓고 그러다가 이제 3차가 그다음에 이제 저 조지훈 교수가 1967년인가 나이 50에 갔어요. 나이 50에 갔어요. 두 사람은 50에 갔어요. 죽었어. 49에 간 거예요. 쉬네. 이 양반 술 엄청 먹었다래요. 그 당시 다 술 뭐 두주고 싸고 뭐 낭만과 하던 시대 아니니까. 응? 그래서 3차는 언제는 그 3차를 그래서 3차가 1970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1973년도에 신구 출판, 신구 문화사에서 다시 팀을 짜가 이 원고를 가지고 이 망명을 인수하고 신구 문화사를 하겠다. 다시 좀 대조하고 또 그 편집위원이고 이제 자문위원 보강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3차를 주도한 사람이 최범술 선생이 주도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6번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네? 6번으로 1973년도에 신구문화사. 그 당시 신구문화사는 이제 뭐 아주 유명한 이제 문화 출판사인데 옛날 60년, 70년대는 이제 뭐 여러 어르신도 알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대학 가기도 어렵고 대학생만 해도 아이고 대우받은 시절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전집이 유행하니까 세계 문학 전집. 그래서 집집마다 거실에 딱 세계 문학 전집, 여류 문학 전집, 한국 문학 전집 두 지름으로 행사하던 때 아닙니까? 근데 이 신구문화사가 전집을 많이 팔아가 돈을 많이 벌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신구문화사 사장이 돈도 벌고 내가 좋은 일 하겠다 말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걸 세운 거예요. 저 성남시 신구대학 있어요. 그거에 그 양반 그 오너가 그 설립자가. 그래서 이제 이거 책이 나왔을 때 여담이면 이 책이 나왔을 때 대학생들이 판매도 하고 동상도 많이 막 했거든. 지금 남한산에 전보상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이제 대학생인데 이거 팔로 많이 나왔으니까 막 어깨 들고다니면서 스님들 한 팔아달라 막 판매도 팔아주고 좋은 일 하자. 그래가지고 전보상 교수가 이 사장한테 잘 보여가지고 교수가 된 거예요. 거기 이제 그 교수 시켰어요. 나중에 박사도 아닌데. 예? 뭐 좋은 일이죠, 뭐 하여간에. 자, 그래서 하여간 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한영훈 계승사의 말의 전쟁이 됐는데 오늘의 스타인 그 백성욱 박사는 결과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백성욱 박사는 왜 참여를 못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궁금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네. 백 선생님이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던 이런 일들이 백 선생님의 그때 그 소위 위치가 네. 거의 참 역을 대접을 받은 어른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렇게 참여됐다는 영광을 안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왜 이게 우리가 영구나 관심을 촉발하기 위해서 썼는데 백성욱 선생님 자신의 문제가 있었다. 왜? 당시는 건국운동, 뭐 부통령 출마, 동국대학교 총장, 뭐 광업진흥사 사장, 그래서 이 박사에다가 이승만 박사가 특수관계다가 이런 국정을 논하는 큰 일을 한 사람이 이런 그래서 중요하지만 이런 내가 관심과 시간을 냈겠느냐 이게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건국운동 지금 장관이고 대통령으로 하고 지금 6.25 터지고 말이야 지금 뭐냐 이게 광업진흥사에 부통령 출마하고 말이야 동국대를 뭐냐 우에서 창조하듯이 동국대학을 만든 분이 다 그분이거든. 그 동국대학 학교의 그 교사 지금 뼈다귀를 다 만든 사람이 8년 동안 낸 사람이 백성욱 박사예요. 부트를. 그런데 뭐 이런데 관여를 하겠느냐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한용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이런데 뭐 박광인지 말이야 제자들 춘성생인지 뭐 최범술인지 말이지 뭐 이런 게 뭐 이런 사람하고는 체질이 인생관과 의지가
다르지 않겠냐. 응? 이 사람들은 최범수는 대처성으로 저를 차지하려고 그냥 조희정은 재판 20년 한 사람이거든. 예? 뭐 그러면 이 백승호 박사는 응? 그런 걸 떠나서 그 이제 비구 대처성 싸움한 부규정원 8년 동안 할 때도 일체 관여를 안 했대. 여러 가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백승호 박사는 비구승한테도 욕먹고 대처성한테 욕을 먹었대. 아무도 관여 안 하고 도움도 안 주니까 초연하게 당시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입장이기 때문에 백성호 같은 거물을 같이 하자고 모시기도 애매하고 뭐 이제 또 자기도 관여를 나도 뭐 껴야겠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더 큰 인류가 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백성호 박사 5.16이 난 다음에 62년대 동계 총장 그만두거든요. 그때 이제 4.19 할 때 이제 저기 어르신 알고 4.19 할 때 이제 때부터 이제 백성호 박사가 곤욕을 치러요. 4.19 때부터 1년 버티다가 5.16 나면서는 이제 총장과 교수의 나이를 갖다가 줄여요. 나이 든 사람 내쫓으려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거 이제 강제로 아이 난 나가겠다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소사 가서 이제 은거하고 이제 후배들만 가르치고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60년 중반에는 이제 탁골공원에 만의 비석을 세우거든요. 만의 비석. 근데 이거 세울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막 협조도 안 해주고 절에서는 대처생이라고 이제 땅 한 평도 안 내주는 거야. 절에서는 전계절이 3,000개인데 아무도 협조를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역시 아시는 이마 선생님 옛날에 만의 비석을 만들었는데 이 조계사 뒤에 방치돼 있어서 애들 미끄럼을 탔다니까. 보셨죠? 그 2, 3년도 방치돼 있어 뒤에. 예.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종로구청이랑 종로구청장 그 자식이지 뭐 구청장이 반대해가지고 오지도 못하게 막 우겨가지고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이 불교 신자고 경봉스님의 이제 신자라 그 부인이고 그래서 이 경봉스님이 이제 말한테 배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김현옥 씨의 부인을 제가 만났어요 옛날에 10년 전에. 그러면 새벽에 6시면 온다는 거야 집에 막 뭉뚱인데 노인네가 문 열어라 밥도 안 먹고 막 들어와가지고 막 출근하기 전에 막 왜냐면 야 네가 불교신자고 네가 서울시장이니까 책임지고 비서 갖다 세우라 이거야. 아이고 뭐래서 그런 게 어디서 무조건 해 막 새벽마다 와가지고 몇 번이나 그냥 밥도 안 먹고 왔대 집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울 때 낮에 가면 기독교인이고 부모님들 반대할까봐 밤중에 갖다 집어넣었대.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집어가지고 이제 70년도에 이제 1970년도에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경봉스님이 주도한 거고 이건 최범수이 주도한 거고. 근데 이분이 다 둘 다 대처생이라 경봉스님도 대처생 이거 대처생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백성호 박사는 외국 갔다 와가지고요 절에서 산 적이 없어. 절에서 주진지 뭐 절에 객승으로 있은 적이 없어. 다 도남도 개인집에서 출퇴하면서 강의하고 교수하고 활동하고 또 왔다 이제 그런 곳에 나와서도 이제 이모네 집에서 전원 생활하면서 자기 밥 끓이면서 수행하고 그랬지 절에 가서 붙고 막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늘 이제 양복은 입고 머리를 짧게 해서 자기가 승려라는 정체성을 가졌다고 그래요. 내가 승려다라는 정체성을 가졌지만 뭐 승복 입는다거나 절에 가서 뭐 주지를 한다든가 조계동장에서 한 자리 달라든가 이런 건 전혀 하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백성호 박사가 이제 이런 계승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자기의 이제 할 일이 이제 많고 큰 일이 많았고 또 이제 이런 만해의 계승 사업을 하는 주체들하고 뭐 어떤 우주가인지 세계가인지 어떤 신앙관이 다르다. 그래서 서로 다만 이제 백성호 박사가 만의 비석에 지금 고문으로 나온 게 하나가 있어. 딱. 그래서 내가 이제 3일 전에 통화를 했는데 여기 잘 아시죠? 선진규 선생이 58학번이야. 동대 58학번이거든요. 58학번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동대 통학생 회장도 하고 그래서 4.19 때 뭐 그냥 데모 앞장서서 했는데 그분이 선진규 선생이 학생이 할 때부터 이제 대학 때부터 이제 김해에 농민 수련원 봉화마을에 노무현 그쪽 고향에 농민운동 했단 말이에요.
호미마을. 이 홈이 이거 선진규? 선진규. 봉화마을. 그 아니, 선진규 씨가 봉화마을에 그 저 땅 살 때 백박사가 30만 원 대줬어. 맞아요. 근데 내가 통화했거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백박사가 저기 대처성이나 비웃음 측에서 이제 자기 대처성 측에서 저 사람이 뭐 애들들이 운동 하나 해가지고 이제 보혜를 받으니까 그 후로 선진규를 얼마나 줬다고. 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내가 그때 선진규가 했어요. 그 얘기도 하더라고. 네. 아니 그 선진규 선생이 58년도에 학생회장 하면서 그 땅을 미리 이제 샀는데 그 계약금 30만 원을 줬다고 그러더라고. 30만 원 줬어. 네, 30만 원이 얼마 돈이냐 지금 그랬더니 3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때 그래요. 큰 돈이요 그게. 아 내가 3천만 원 했냐고 그랬더니 아예 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래 선진규 선생은. 내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30만 원 받아서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땅을 사놓고 67년도에 선진규 선생이 거기다가 만해 한용운 동상을 지었어요. 옥으로 된 동상. 옥으로 된 만해 한용운 이제 동상이 아니고 뭐 얼마나 아니 호미든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사명대사하고 만해 걸 2개 세웠어요. 옥으로 조그맣게. 그랬는데 그내 물어봤어. 67년 5월 달에 신문에 나오더라고. 불교신문에 나와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 선생님 그거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해 가을에 기독교인이 와서 밤새가 깨부셨다 그러더라고. 깨부셨다. 근데 그 오굴된 기념 이제 한용운하고 사명대사 그 동상 세울 때 기념사업 때 신문에 나올 때 보면 거기 이제 회장 부회장 좀 후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 고문에 백성욱이 이름이 나와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 그건 내가 자기 그냥 집어넣은 거고 그냥 30만 원 그 땅 살 때 계약금만 받았지 실제 동상할 때 내가 임으로 집어넣은 거야 라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선진규 박사가 선생님이.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런 이제 공식적인 이제 문서인데 실제는 땅 살 때만 30만 원 후원해줬고 그 이제 동상을 할 때는 한용운 동상 세우고 6개월 만에 깨졌는데 그거 할 때는 뭐 동산 세물 연도가 67년도. 그래서 그 이후에 67년도 4년도에 선생님 말씀처럼 후원 좀 얻으려고 소사를 갔더니 면회 사절이라고 하고 양측으로 말해 자기 도와줬다고 욕을 먹고 해가지고 그 일은 뭐 만나지 못하고 돈을 못 받았다는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 뭐 정리하고 뭐 질문이라도 여러 하겠습니다. 네, 백성욱 박사하고 만해 한용운의 그 이전의 역사를 몇 가지의 그 줄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백성욱 박사의 연구랄까 이제 더 이제 첨삭 탐구를 할 때 하나의 뭐 좀 재료랄까 소스를 제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제가 리얼하게 어른 쉽게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백성욱과 만해 한용운 선생님과의 상관성의 역사적인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라든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하세요. 질문해. 1시간 25분 애쓰셨고요. 네. 네. 그 백성욱 박사님께서 부립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몇 년도에 받으셨나요? 25년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몇 살에? 아, 그거요? 그거 이제 계산해봐야 돼야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네. 그럼 박사학위 받고 우리나라에 박사학위 받고 바로 오신 거예요? 바로 왔어. 네. 이게 몇 살이면 25년 받았죠? 네. 백박사 26살이요. 26살. 네. 우리나라에 26살. 네. 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근대사에 여기 교수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김강식 교수만큼 불교 사회에 당시의 문제들이 그때 우리나라 삼범이 문제의 인물들이 아까 김범민 선생, 김범우 선생, 최범 선생이 삼범이야. 아주 유명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최범 선생은 일방적으로 대처성 쪽에서도 욕먹고 비우승단에도 욕먹고 백 선생님은 그런데 일체 관여를 하시지를 않았는데도 욕잡수고 그랬어요. 정화 때 내가 조계사 경비대장이야.
그 안문을 지키는데 동대 학생들 1급 친구가 여기를 쳐들어왔어. 근데 그 대처승 쪽에 지령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청담 스님하고 저쪽 뒤 조그만 총무원 그 청사 조그만 청사에 그 월화 스님이 재무부장이고 최병암 스님이 교무국장이고 청담 스님 원장인데 안덕암 저 남채 스님하고들 몰려 들어왔는데 동대 애들이 같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걸 내가 어마가 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청담 스님을 힘있기를 해가지고서 완전히 점령하러 온 건데 나 혼자 막아냈어요 그때 그걸. 허감 스님이 오셨는데 청담 스님이 곧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내가 쫓아다 덕암 스님 모셔다가 패대기를 쳐버렸거든. 너가? 최배가? 아니 저 덕암 스님을 안다가? 안덕암 최병암 스님은 그때 교무국장 때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삼범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김관호 선생하고 충성 스님 얘기가 사실은 만해하고 제일 가까이 계셨던 분들 두 분이거든.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혹 그건 이제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내가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 박사만큼 연구를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우리 김 박사 외에는 없을 거예요. 지금 연구한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 근대사에.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보내요. 아이고 한 이게 국가적 소재예요. 아 대단한. 그럼. 내가 저 인터뷰를 해가지고서 근데 제가 불교 운동사를 내가 얘기를 좀 해줬는데 그게 한번 거론이 안 됐는데 그거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동대에서 디플로마시에 그저 임덕규 사장이 오셨더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 디플로마시가 세계적인 영문 잡지인데 하여간 참 우리나라 분으로서 이 세계적인 영문 잡지를 40여 년 이상 끌어왔다는 것은 대단한 분입니다. 여기 오셨어 오늘? 아니 못 오셨는데 이걸 내가 왜 가지고 나왔냐 하면 임덕규 사장이 우리 정총구 박사님이 누구신지 내가 잘 몰라요. 근데 정총구 박사님인데 원고 청탁을 해가지고 원고 청탁을 해가지고서 이게 몇 원이냐 여기에 정총구 박사님 글이 아주 중요한 글이 게재됐어요. 네네. 네, 그런데 영문으로 실었어 영문으로. 영문으로. 그래서 내가 그걸 읽고 감동을 해가지고 네. 감동을 해서 네. 정권이 바뀌면 정 박사를 내가 외무부 장관에 추천한다. 외무장관 가지는 안 되겠는데. 이제 거기서 올라가서 총리를 해야지. 그래서 요걸 내가 저 영문으로 된 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저 정리를 해서 우리 정 박사가 해놓으셨는데 요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이 유명한 디플로마시에 우리 정총구 박사님이 원고를 게재했다는 것만 해도 세계의 대통령, 총리 내지는 여왕들 500명 이상을 수록을 했는데 그 500명 이상으로 우리 정 박사가 모셔진 걸 생각을 해보면 이거 대단한 책입니다. 진짜. 세계적 외교 잡지 디플로마시 5월호에 정천구 교수 전 영산대 총장의 한일 관계에 관한 글이 실렸다. 동국대학교 재학 시절 백송옥 박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임덕규 회장 전 국회의원이 경영하고 있는 영문 월간 외교 잡지 디플로마시는 1975년 창설 이후 44년 동안 세계 정상급 국왕, 대통령 또는 수상 이런 분들 인사 500여 명을 만난 인터뷰를 실은 영문 잡지다. 그 중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토니 브레어 총리, 미국의 레이건, 오바마 대통령, 중국의 후진타오, 장쩌민, 시진핑 주석, 인도의 인디라 간디, 수상과 모디 수상, 남아공 만데라 수상 포함되어 있다. 디플로마시는
북의 선양과 한반도 평화와 경제 협력에 크게 기여한 잡지이다. 2019년 5월 25일자 최신호에는 새로 취임한 나루히토 일본 천황 특집을 실었다. 거기에 정청구 이사장의 친임 나루히토 천황과 한일 관계 개선의 전망, 새 천황의 백제 무령왕릉 방문 기능성이라는 영문 칼럼이 실려있다. 칼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금년 3월 1일 즉위한 일본의 나루히토 천황은 일본 왕가의 조상이 무령왕님을 그의 부친이 스스로 밝힌 바가 있고 그 스스로 무령왕릉 방문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그의 조상이 묻힌 백제 무령왕릉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한일 관계 개선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일본계 미국 학자 후쿠야마는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투쟁으로서 세계사는 끝났다고 했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그런지 모르지만 한일 관계는 식민 지배에 당한 임금이 남아있어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같다. 1965년 국교 정상화가 된 다음 강제교류, 인적교류 크게 증가되었지만 계속 긴장 관계가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은 훼손된 자존감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건 외교 정치적으로 이라고 한다. 이건 외교 정치적으로는 치유되기 어렵고 문화적 역사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여 천황가계의 한국 기원서를 한국인들에게 직접 밝히고 진솔하게 침략 전쟁을 사과한다면 한일 관계의 앙금이 많이 풀려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것이 우리 정청구 박사님이 이번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내용이 좋죠? 네. 이거 사실이고 정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을 하셔야지 이사장께서. 뭐 다른 잠깐 제가 이사장께서 같이 이거에 대한 보충. 말씀하시고 저는 끝내도록 그냥 뭐 저기죠. 네. 김항식 박사님에 대해서 좀 감사를 드리고 코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김항식 박사는 우리 백성호 연구원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항식 박사님이 연구원 만해연구학회 회장으로 계실 때 작년이죠. 그때 이제 만해와 백성호 박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이제 절 보고 아마 백성호 박사와 관련해서 제자 중에서 논문을 쓴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편인가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몇 개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겨울에 대해서 쓴 논문이 한 3개 정도 되면 우리 백성호 박사님에 대해서인데 그걸 보시고 누구를 이제 초청할까 하다가 이제 저를 그 중에서 발표를 하나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는 제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오셨던 분들이 이제 그걸 같이 듣고 우리도 이제는 아마 우리 백 선생님을 신앙 차원이나 그냥 뭐 기만 하지 말고 신앙도 하면서 우리가 학술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조명을 해서 사회에 알리고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정립해서 후세에 남겨야 되겠다 하는 발언을 하셔가지고는 그런 이제 후원금도 좀 내시고 그래서 이제 이 단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단체 그 기원을 말하면 아마 우리 김강식 교수님으로 될 것 같고 또 오늘도 발표하신 게 얼마나 정확하시고 자료를 많이 찾으시고 정말 학술 논문다움으로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박수를 한번 쳐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식사 있는 거 좋죠. 그거 발표를. 네네. 저녁 식사 어디서? 아니 당연히 저녁 식사는 우리 어디 교수님 어디? 산유화로. 산유화로 좀 하시면 됩니다. 산유화로. 산유화? 네, 산유화. 잠깐만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저 김광식 교수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그 보도에서 우리 저 백 박사님의 독립유공자 그것을 먼저 신청하라는 숙제를 우리 연구원에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관련된 자료를 본인이 주장하고 있으면 좀 연구원으로 좀 주시고 또 우리 연구원에서 그걸 먼저 착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태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본인이 다 조사를 하셨으니까. 그 신청은 후선이어야 됩니다. 빗줄.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서 그분한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해드려야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상황도 모르면서 할수 그 이제 있게. 부선하고 또 이렇게 연락이 된 분이 있으니까 예, 우리 그렇게 이선 먼저 과장님, 이선 해야 될 과장님 것 같습니다. 또하고 부선하고 연결이 되니까 우리 자체 내 저기 위원회를 하나 조직을 해서 네. 거기서 자료 같은 걸 다 저기 모집을 해서 부선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걸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녁 동향은 이 건물 정문으로 나가시면 횡단로가 안국동으로 가는 횡단로가 있으니까 이 건물 앞에서 모두 만나서 함께 가시도록 네. 환영.